안녕하세요.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펀드 매니저 문견의 주식 호견인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진 칼에 대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진 칼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의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 실천 투자 대회 상위권 다수 경험이 있는 저희 인사이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진칼 지금은 장중에서 캡처를 해서 이런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 보시면은 8조 5천억 원입니다. 그죠? 매출액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주회사답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이렇게 약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다르게 나오는 거는 지주회사의 특성으로서 로열티를 많이 받을 경우에 이렇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조원태, 그다음 호반건설, 뭐 델타 에어라인, 한국산업은행 이들이 모두 모여서 한 60%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보시면 최대 주주와 그 아래에 있는 지주 사이에 크게 그 지분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가 이게 떴죠. 호반건설 공습에 반격 나섰다. 자사주 출연, 우호 지분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경영권 분쟁이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은 주식을 사서 지분을 모으는 쪽이 있으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급 변동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최근에 우리가 고려 아연을 비교를 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려아연 81만 2천원까지 떨어졌고, 시가총액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6조 8천억 원이다. 한진칼의 약 2배 정도의 이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죠. 매출을 보시면 이것도 어마어마하고요. 물론 뭐 빠지고 있긴 하고 여기 적자가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보유지분 보시면은 아까 한진칼의 최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보유 주식 수가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유통 주식 수가 여기가 더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고려아연 역시도 지금 한진칼처럼 여기에서 경영권 분쟁이 생겼어요. MBK랑 생기면서 이렇게 지분들이 투기성 자금도 들어오면서 240만 7천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렇게 다시 빠져서 81만 2천원까지 내려왔더라. 그러면은 올라갈 때는 대략적으로 한 4배, 400%의 상승을 하고 떨어질 때는 지금 상황에서 거의 한 70% 마이너스로 빠지는 상황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괴리감이 이게 기하산술 평균의 그 오류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10%까지 손실이 난다라고 하면은 11%로 복구가 가능한데 여기서부터 더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더 큰 수익 플러스 알파가 나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항상 마이너스 8%에서 10% 사이에서 잡는 게 가장 좋더라. 물론 여러분들이 어떠한 장기적인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변동 추세를 보는 그런 단타 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들어갔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고려아연이 이런 변동폭을 보였던 거에는 선물이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이 가격이 현물을 이끄는 레깅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건데요. 결국 이 선물 가격이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유명 유튜버의 리딩 때문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유명 유튜버의 리딩을 듣고 고려아연에서 최대 수억의 손실을 개인당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죠. 그죠? 그 유튜버는 본인도 손실이라서 자숙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윤리에 맞지 않아요. 전문가가 들어간 종목을 갖다가 뭐 회원과 같이 들어갔든 아니면 회원보다 늦게 들어갔든 간에 자신이 이거를 갖다가 물려버리면은 그 회원들에게 정확하고 편견 없는 어떤 컨설팅을 해주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돈도 들어갔으니까 사실상 회원에게 올바르게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손절을 시키기에는 자신이 먼저 도망가야 되는 그런 딜레마도 생길 수 있고요. 자기가 이 컨설팅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산이 녹는 딜레마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날아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시세를 조정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행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내용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6만 이상의 유튜버이기 때문에 게시판 글에서 이런 걸 갖다가 오히려 또 정보를 가져와서 한 번 더 펌핑을 시킵니다. 펌핑을 시키는 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얼마까지 갈런지 데이짱 자칭 슈퍼개미인데 자칭입니다. 리딩방 하면서 돈 내는 회원들에게 고려하연 쇼 추천. 다 따라서 쇼 박았는데 아직도 쇼 잡고 있더라. 코리안 마이클 버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한 60에서 70만 원 사이에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
삼성전자나 여러 가지 종목들에게 손실을 본 부분을 만회해주겠다. 이번이 마지막 고려 아연이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60만 원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요 부분에서 갭이 발생했으니까 적정 가치보다 너무 올라간 것 같은데 숏을 쳐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숏을 쳤는데 숏을 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경영권 분쟁이 좀 강하게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여기서 반대 세력들이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한가 중간에 걸린 적 있거든요. 여기에서 청산당한 거예요. 팔지를 못한 거죠. 청산당에 대해 물량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 날까지. 이게 어디서 봤었죠? CFD 사건. 임창정 CFD 사건에서 파는 물량은 엄청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하한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에서 다 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게시판에서 아까 뽐뿌 넣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글을 보고 온 사람들이 투기성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투기성 자금이 들어오니까 다시 한번 이게 밀어 올리면서 청산시키면서 여기에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난 사람들 아래까지 또 내려와서 다시 한번 물려가려 했었으나 이미 모든 자금들, 대부분의 투기성 자금들이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크게 혼이 났죠. 여기에서 엄청나게 크게 혼이 나면서 야, 무서워서 못하겠다. 다시는 들어가지 말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등락이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 그러면은 제가 고려아연 자체도 이렇게 투기 성향이 세력들이 포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한진칼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진칼은 당연히 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까지 올라갈 수가 없겠죠. 절대적으로 투기적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겠으나 이렇게 과대하게 엄청나게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 공유 종목, 구글 멤버십 공유 종목이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목표가 부근에 도달해서 신호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2주일마다 1 공유 종목 이용하시는 분이 올해 1월부터 5월 14일까지 490만 원 수익이 났었다. 그런데 오늘 끝까지 하면 플러스 알파 났겠죠. 그죠? 유튜브 구글 멤버십 가입해 주신 수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분들처럼 혜택 많이 누려보시기 바래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한진칼 한번 보도록 하죠. 한진칼 보시면은 아까 요거 말씀드렸지만 보유 지분 자체가 그 고려 아이언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낮다라고 얘기했어요. 유통 주식수가 낮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품절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서 엄청나게 주가 등락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반대로 유통 주식수에서 지분율 건드릴 수 없는 50% 이상의 지분율만 획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경영과 싸움은 절대로 벌어질 리가 없다라는 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조원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델타항공이나 이런 쪽을 갖다 우호 지분을 만들면은 지분율이 50% 이상 넘어가니까 그 이상의 주식 경영권 분쟁 매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한진칼도 역시나 선물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 지금 이미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추가적인 상승은 있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쟁 시작된다. 9만 원부터 그래도 16만 500원까지 갔네요. 16만 500원 찍고 그날로 바로 이렇게 쇼 때리면서 요 12만 7천 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우호 지분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델타항공이나 한국산업은행이 어느 쪽에 붙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중립으로 지킨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유통주식수 매매 그 가격대는 여기가 적당합니다. 왜냐? 보시면 이 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둘끼리 이제 지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지분 차이 거의 없는데 전체적으로 매수가 되어 있는 게 최대주가 가지고 있는 게 한 69%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호반 그룹의 자산에 대해서 한번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총 자산이 16조 8,814억 원인데 뭐 어쨌든 간에 현금성 자산을 9,711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어쨌든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가용적으로 했을 때 절반만 하더라도 8조 정도는 혹은 25%만 하더라도 4조 정도는 유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도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시가총액 보세요. 근데 한진칼의 시가총액이 8조 5,589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지분율 말씀드렸죠? 최대한 애들이 가지고 있는 게 63.9%네요. 거기서 100%를 빼서 36.1% 그거를 여기 전체 시총을 갖다가 여기 있는 지분으로 곱해보면은 대략적으로 3조 897억 원 정도면은 남아있는 유통주식수 모두를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평균 가격이 뭐 최대 높게 잡아가지고 한진칼이 9만 원대였다고 칩시다. 여기도 9만 원대고 뭐 대략적으로 이쪽에도 9만 원대니까요. 9만 원이라고 치고 어떤 기존에 있던 주주들에게 프리미엄을 갖다가 최대 일반적인 게 한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를 갖다 현재 주가보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의 주가는 이 계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게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만약에 20%를 준다고 하면 10만 8천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30%가 된다고 하면은 한 11만 7천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주가의 범위보다 훨씬 더 낮은 범위에서 형성이 된다는 건데 요 구간대는 그렇다면은 가격대가 변동폭은 있겠지만 적정하게 주고 있는 프리미엄보다는 사실상 조금 더 높다라고 단순하게 예측을 해도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떤 경영권 분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보다 더 줄 수도 있어요. 호반건설이. 근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요거는 지금 달랑달랑 걸려 있는 거고 여기는 이미 끝난 거겠죠. 물론 선물 시세를 이용해 가지고 어떠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유통 주식 수량으로만 봤을 때 이 회사의 적정 주가 가치는 이미 초과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결론은 나왔죠. 그죠? 여러분들. 고려 아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진칼에 선물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보면은 글쎄요라는 생각이 좀 더 크게 들고요. 그러면은 유통 주식 수량 요거를 갖다가 지금의 가격으로 인수를 하겠다라고 서로 간에 경제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드는 거죠. 왜냐면은 우호 지분 아까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우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프리미엄을 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 우호 지분을 가지고 있던 델타항공이나 한국산업은행 두 개를 합쳐도 대략적으로 한 35%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적절하게 봤을 때 유통 주식 수량이랑 같죠. 그죠? 이렇게 같아지는 건데 결국에는 요거를 갖다가 한진이든 아니면 호반이든 사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호반 같은 경우에도 55%에 달하는 지분율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경영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진이 자본이 있느냐? 당연히 호반보다 없겠죠. 그래서 이 호반이 지분권을 가져오는 거, 경영권을 가져오는 거는 이 남아있는 회사들, 최대 주주들에게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 것이냐에 대해서 걸려 있는 부분인 거고 이 최대 주주들이 이 지분을 얘들에게 넘길 것이냐에 대한 관건으로 가는 거지 주가가 얼마에 형성이 되느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주식을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혹여나 이 매매를 갖다가 뭐 추천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쨌거나 한진칼, 고려아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은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차 하면은 엄청나게 큰일이 나는 종목들이니까 꼭 관심을 두시고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분석하는 대로 여러분들도 한번 인사이트를 배워보고 싶다 하시거나 혹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과정을 경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멤버십부터 스터디 클럽까지 모든 문견우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루에 600원만 아끼시면은 구글 멤버십 이용 가능하시고요. 하루에 커피 한 잔 드시지 않으면 스터디 클럽으로 지식도 쌓아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평생 가족들에게 도움되는 투자 습관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꾸준하게 관찰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분명히 성공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